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배경에는 빅테크의 또 한 번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시총 3조 클럽에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됐고, 테슬라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7개월 만에 최고치 흐름을 다시 보여준 데 이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었는데요. FOMC를 대기하는 와중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의 주요 소식들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종목별로 여러 이슈가 쏟아졌던 뉴스들이었습니다. 간밤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특히 오늘도 기술주들이 강한 랠리를 펼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0.9%의 오름세 22,300포인트 선을 단숨에 뚫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 가까운 강세로 6,600포인트 선을 이제는 뚫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 반응을 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4차 회담이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틱톡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도 이뤄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have a framework for a TikTok deal. The two leaders, President Trump and Party Chair Xi, will speak on Friday to complete the deal, but we do have a framework for a deal with TikTok. This framework was made possible by President Trump and the high regard that President Trump has for Party Chair Xi. So when the leaders have mutual respect, then the delegations have mutual respect. And as Ambassador Greer said, we were in substantial contact with President Trump last night and then again today.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e commercial terms of the deal. It's between two private parties, but the commercial terms have been agreed upon.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 양국의 정상 간 대화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화가 만약에 잘 이뤄진다면 조만간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FOMC를 딱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CEO, FOMC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세론, 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강세 뷰는 견지를 하고 있죠.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인데 금리 인하 자체가 호재임과 동시에 이번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AI의 낙관적인 스토리가 매우 강하다라는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별로 시각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간밤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금융시장 그리고 달러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추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세장이 지난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던 만큼 미국 주식이 이미 과열 상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앞서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그리고 대체 자산을 담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와 비슷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간밤 달러는 약세를 보인 한편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2bp 이상 하락하면서 4.03%대에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금 선물 가격 0.95%의 상승입니다. 3,721달러대. 오늘 금 현물 가격은
오늘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보시다시피 기술주 그리고 시클리컬 섹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빅테크 3대장 섹터가 증시의 강세를 견인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간밤의 주인공은 알파벳과 테슬라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알파벳의 경우에는 4.3%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총 3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이로써 3조 클럽의 구성원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더불어서 알파벳까지 4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 3.6%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뉴스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구매했다라는 소식. 주식 수량으로 따지면 257만 주나 됩니다.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 IB 가운데 윌리엄 블레어 측에서는 머스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명백한 시그널이라면서 앞으로 로보택시 등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확장성, 그에 대한 낙관론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현상이었다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7%대 급등으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절반 정도 상승분을 줄인 다음에 마감이 됐죠. 3.62%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 후 36% 폭등, 이틀간의 숨고르기 이후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3.4%가량 오늘 다시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엔비디아의 낙폭이 많이 지워졌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마감 후에 들려졌던 뉴스죠. 중국의 정부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락세를 나타냈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한 2% 가까이 낙폭을 벌렸었는데요. 다만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 속 낙폭을 전부 다 지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등의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던 영향이었고요. 대장주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2.4%가량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 밖에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하드드라이브 제조사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뉴스가 있었는데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서 하드드라이브의 가격을 모두 인상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종가 보시면 4.8% 급등하면서 102달러대를 기록했고요. 또 다른 하드드라이브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역시도 동반으로 강세를 연출했다라는 점도 한 가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7.7% 뛰어오르면서 210달러 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이 오젬픽과 위고비, 노보의 블록버스터 비만약이 되겠는데요. 이를 이루는 주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죠. 그런데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심혈관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전해졌었고 이것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심혈관 치료 목적으로도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홍보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약물의 명칭은 리벨서스, 이 경구 복용 제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리벨서스는 고위험 심혈관 당뇨병 환자의 사망과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발생을 14%가량의 확률로 줄여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1.4% 올라서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죠. 다음으로는 월풀입니다. 미국의
제품 업체에 해당하고요. 대표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간밤 우리 증시 업체들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 해외 경쟁사들이 수입품 가격을 일부러 낮게 책정함으로써 고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중국의 하이얼 등이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 가격이 6월경에 급락을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소매가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제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서 법무부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식 고소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미국 정부가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풀의 주가는 간밤 2.4%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먼저 코어 위브, 오늘의 급등 특징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8조 7천억 원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어 위브라고 하는 회사는 AI 인프라, 클라우드 기업에 해당하고요. 대표적으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확보해서 고객사에게 임대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이사항은 엔비디아가 지분의 7%를 홀딩하고 있다는 건데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투자사로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 GPU를 먼저 선점해 갈 수 있다는 데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63억 달러의 주문을 확보한 거고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전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주가는 7.6% 점프로 반응을 했습니다. 12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급등으로 주가는 지난 3월 IPO를 치를 당시의 3배 수준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라늄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 우라늄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간밤 원전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직접 밝혔고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라늄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EU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해당하죠. 센트러스 에너지, 미국 안에서의 대표적인 우라늄 채굴 기업에 해당합니다. 9.6%의 급등권을 지켜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243.5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또 하나의 기업, 우라늄 에너지입니다. 11% 가까운 폭등세로 반응을 했고요. 주가는 13달러대에 안착. 그 밖에도 캐나다의 카메코가 9% 이상, 그리고 우라늄 로열티가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락했던 종목으로는 알래스카 항공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EPS가 기존 가이던스의 하단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6.7% 급락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영역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고 짧은 걸 다시 한번 좀 가늠을 하면서 재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마켓과 베어마켓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S&P 500의 브랜베어 지속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들여다볼까요? 보통 우리가 불마켓 하면 강세장을 의미하고요. 베어마켓 약세장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은 70개월인데 반해서 베어마켓의 지속 기간은 평균 14개월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강세장의 기간이 더욱더 길다 보니까 평균 상승폭이 221%로 나타났던 반면에 평균 하락폭 베어마켓에서
38%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약세장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하락폭이 38%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도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차이점일 텐데요. 급락은 굉장히 빠르게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과 성장성이 그 뒤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긴 강세장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길고 짧은 걸 대어서 살펴볼 때 과거에서 없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약세장의 모멘텀들이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던가 블랙먼데이, 테크버블 정말 많은 약세장 흐름들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이후에 현재 불마켓이 진행 중인데 2007년 금융위기 당시와 2000년 닷컴버블 당시의 약세장을 비교해보면 그 이후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장의 흐름이 굉장히 길고 탄탄하게 나타났는데요. 400% 이상 상승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2000년 당시의 닷컴 버블은 타 사이클과 다르게 회복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상승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요. 기술주 중심의 거품 붕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고 여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가 상승의 공포 그리고 심각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볼게요. 자, 버블의 정석은 시스코를 봐야 된다라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닷컴 시기는 시스코 주가를 보아야 해요 라고 또 친절하게 답글을 남겨주셨길래 시스코 주가와 지금 현재 어닝과 주가의 추이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 주식 인사이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시스코 주가의 흐름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닝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주가와 실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의 괴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 긴 상승장의 가장 주도적인 선봉장의 위치에 서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주가와 실적이 고르게 성장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닷컴 버블만큼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실제 실적이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닷컴 버블 당시와 현재 대형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대표적인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앞서 살펴봤던 시스코,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이때 당시에 향후 PER의 중간값이 41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강세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향후 PER의 중간값은 31배로 이전의 닷컴 버블보다 훨씬 낮게 PER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중간값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 구간에서 대형 기술주 밸류 가운데 가장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이기는 합니다. 151배를 넘어서고 있는 향후 PER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실적보다 과도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훨씬 더 걸음을 빨리 걸었습니다. 사실 걸음을 걸었다기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S&P 500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1에서 5%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현재보단 낮게 나타났죠. 자, 지금은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이 21%로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밸류의 경우에는 실적 기반의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밤에는 또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S&P 500의 섹터별로 자사주 매입 발표 규모 추이를 들여다보면요. 2022년 그리고 2025년 당시에 기록적인 자사주 매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2022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과거 최고치를 뛰어넘는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도 금융과 기술 섹터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요. 보통 금융과 기술 섹터는 주가 방어 의지 그리고 주주 환원 의지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타 섹터에 비해서 큰 편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버무려졌던 간밤의 뉴욕 증시입니다. 그런데 낙관론에 다소 약화되는 흐름 자체는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조금 위태위태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9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8.7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 첫 마이너스 전환을 나타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신규 수주와 출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투입 가격은 46.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향후 6개월간의 고용에 대한 전망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향후 6개월간 고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체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오면서 뉴욕주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는 낙관론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영국 지금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원자력 섹터를 자극할 만한 주요한 협력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함께 대규모 원자력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며 양국 기업 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및 소형 모듈로 원자료, SMR 사업 연료 공급망 협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규제 절차 신속화 등 다양한 실질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신속 인허가 원전 라이선스 심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성 인정 상호 인증 등 규제 혁신을 공표했습니다. 양국은 민간 공공이 합쳐 400억 파운드, 약 50억 달러 이상의 총 실행 투자 효과와 북동 잉글랜드의 120억 파운드, 약 15억 달러 직접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밤 원전주들의 시세도 함께 체크를 하고 오셨는데요. 미국과 영국 대규모 원자력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에서 18일 사이 영국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양국 기업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 신규 원전, 그리고 SMR 사업, 연료 공급망까지 함께 다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있어서 인프라와 규제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속 인허가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원전 라이선스 심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까지 가져가던 것을 2년으로 크게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미국의 엑스에너지 그리고 영국의 센트리카 최대 12기의 SMR 건설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의 EDF가 끼고 있죠. 미국과 영국 기업 사이에 프랑스까지 함께 손을 잡고 SMR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원전주의 주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클로가 15.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7.6%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클로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상장 이후에 800% 넘게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 오클로입니다. 비교적 상장 이후의 시간이 아주 긴 종목은 아니기는 한데요. 특히 올 한 해 들어서 원전에 대한 이슈들, SMR에 대한 현실성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을 아주 무섭게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밖에 우라늄 에너지라던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앞서서 체리낸커가 짚어주었고요. 자, 이렇게 영국과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의지로 표명이 됩니다. 2028년까지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에서 완전하게 탈피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400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 그리고 수만 명의 고용 효과도 덤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핵연료라던가 부품 공급망을 견조하게 구축을 하면서 이 역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되고 있고요. SMR 쪽에서도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최대 12기의 SMR 신설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SMR 기업들이 실적으로 숫자로 찍힐 만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SMR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원전 섹터의 센티멘탈이 조금은 훼손되는 듯 했는데 이에 모멘텀을 또 한 번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메모리 반도체의 시간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한 번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상승도 함께 동반하는 모습이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을 발표한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모든 용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HDD의 제품 대기 시간이 1년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데 따라서 HDD 제품군의 전체 가격 인상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샌디스크에 이어서 마이크론 그리고 이번에 웨스턴 디지털까지 세 번째 가격 인상 소식인데요. 물론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점유율은 5위로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램 제품군의 가격 인상을 곧 공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인상폭은 20에서 30%까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웨스턴 디지털 역시도 지금 HDD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아주 높은 기업은 아닌데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이 모멘텀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쪽의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D 교체 사이클도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메모리 반도체에 또 한 번 호재로 자극할 수 있는 소식으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 또 한 번 랠리를 펼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